오늘은 식의 계산 첫 번째로 다낭식의 계산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낭식은 곱으로 연결되어진 항들을 다낭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개념으로 거듭제곱이 나오네요. 거듭제곱은 같은 수나 문자가 여러 번 곱해진 것을 간단히 나타낸 것을 우리는 거듭제곱이라 하고요. 밑은 거듭제곱에서 여러 번 곱한 수나 문자를 우리는 밑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듭제곱에서 수 또는 문자를 곱한 횟수를 지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100점 팁, 음수의 거듭제곱이 나오죠.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여러 번 곱했을 때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이너스 1을 우리는 홀수번 곱했을 때와 짝수번 곱했을 때 주의해야 할 텐데요.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곱했을 때는 그 마이너스 1의 부호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n번의 홀수 거듭 제곱을 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마이너스 1을 짝수번 거듭 제곱을 했을 때는 그때는 양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억해야 되는 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된다는 거 마마풀 기억하시죠? 항상 주의해서 문제를 꼭 풀어줘야 되고 부호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a의 n 거듭제곱, 이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 마찬가지로 n이 홀수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마이너스는 홀수번 반복되기 때문에 그때는 마이너스가 이제 우리는 그대로 홀수기가 있어서 여기는 마이너스의 부호가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a의 n, 그리고 a는 같은 경우에 n이 짝수번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a의 n승, 그래서 a의 n제곱 거듭제곱이 되어서 여기서는 우리가 양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는 게 지수법칙이 나오고 있네요. 지수법칙은 첫 번째로 m과 n이 자연수일 때 m의 n 거듭제곱 그리고 a의 n 거듭제곱을 서로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 더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주고요. 그 다음에 m과 n이 자연수일 때 m의 괄호에 n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 이 두 수는 서로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 줘야 될 거 3번이 가장 많이 복잡하게 헷갈리게 되죠. m이 n보다 클 때 나누기가 되는 경우, 여기서는 지금 m이 n보다 크게 되면 그때는 지수끼리 빼주면 됩니다. 중학교에서는 지금 지수에 양수가 들어가는 경우까지만 저희가 다루기 때문에 여기가 약간 복잡해질 수 있는데, 보통은 고등학교까지 올라가게 되면 마이너스를 다루기 때문에 그때는 마이너스 지수에서는 지금 이 경우에서 우리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면 보통은 a의 1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 문제를 훨씬 더 풀어주기에 편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2제곱이 되면 거기에선 a의 3 빼기 2가 되어서 a의 1제곱이 되겠죠. 물론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a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경우에 있어서 a의 2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 규칙을 따르게 되면 분모를 써서 a의 3 빼기 2분의 1 해서 a의 1승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올라가서 고등학교 개념에서 배우게 되면 이때는 a의 2 빼기 3이 되고 그때는 a의 마이너스 1이 돼서 이렇게 마이너스 음수가 나온 영역에서는 이거를 a의 1분의 1 이렇게 바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고 배우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거를 익숙하게 만들어줘도 좋고요. 나중에 이거를 일단은 쓰고 있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워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m이 n보다 작을 때는 우리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준 다음 그 다음에 뭐로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분수로 만들어준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m이 n보다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 그 경우에서는 우리는 분수값으로 나온다는 거 그때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m과 n이 같아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경우에는 a의 차수가 0이 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항상 1이 나오게 된다. 여기는 지금 문자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차수라는 말 썼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1, 2, 3, 4 하고 숫자가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가 나오는 경우에서는 A의 0의 거듭제곱이 나오는 경우, A의 지수의 0이 나오는 경우는 모두 1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A, B의 M의 거듭제곱이 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똑같이 A에게도 m의 거듭제곱을, b에게도 m의 거듭제곱을 각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분의 a의 m의 거듭제곱도 분모와 분자에 각각 거듭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모에는 0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네. 그 다음 옆에까지 설명 같이 들어가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요. 다낭식은 항이 하나만 있는 것을 일컫는 거죠. 4 곱하기 A, 3 곱하기 B 이것처럼 항이 곱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항을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4A 더하기 3B 이렇게 되어 있으면 4A 더하기 3B 이렇게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는 항이 두 개가 있는 거겠죠. 이런 것은 다항식이라고 하는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산을 할 때 곱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적절히 사용하여서 계산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단항식은 곱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곱셈의 법칙을 사용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그래서 계산에서는 개수끼리 그리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여 계산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수는 수끼리 그리고 문자를 나열할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당연히 계산을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같은 문자끼리는 앞에서 보았듯이 지수 법칙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간단히 표현해 주게 됩니다. 단항식을 나눗셈을 해줄 때는 곱셈으로 붙여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곱하기 3분의 A 이렇게 3의 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6의 B 곱하기 3의 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분수꼴로 나타내어서 계산을 해 주셔도 되시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간단히 하기 위하여 약분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 혼합된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계산을 해 주시죠. 이것은 우리가 자연수 혼합 계산을 했을 때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괄호를 먼저 계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수를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었던 이 규칙들을 정확하게 활용을 잘 해주셔야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은 곱셈으로 붙이거나 분수꼴로. 저희가 곱셈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곱셈은 훨씬 더 계산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곱셈으로 고치셔서 계산을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3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DE에 대해서 ABCDE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다음 수들을 쭉 나열해서 보고 여기서 지금 소수로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2의 a제곱 그리고 b의 3의 b제곱 a 5의 c제곱 c 7의 d제곱 그리고 11의 e제곱으로 나와 있으니 우리가 지금 4나 6,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9, 10, 12 이런 숫자들을 전부 다 이제 소인수분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를 보면 4를 보면 2의 제곱으로 바꿔주고 6은 2 곱하기 3, 8은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3은 9의 2제곱, 10은 2 곱하기 5, 그 다음에 12는 3 곱하기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준 다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뭐로 바꿔줘야 되겠죠? 각 숫자들을 이제 묶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2는 몇 제곱이 되죠? 하나, 둘, 10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은 몇 제곱이 되죠? 3은 5제곱이 되겠고요. 그리고 5는 몇 제곱이 되나요? 5는 2제곱이 되고요. 7은 몇 제곱이 되나요? 7은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11 이렇게 내겠네요. 그러면 A는 뭐가 되고요? A는 10, B는 뭐가 되고요? 5. 그 다음에 C는 뭐가 되겠죠? C는 2, D는 1, E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B, C, D를 따라서 다 더해주면 15, 2, 1, 1 하면은 모두가 19가 되겠네요. 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이요. 24번은 3의 5 거듭제곱이 A일 때 27의 4 거듭제곱을 A를 사용하여서 나타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27이라는 숫자 자체도 3을 소인수로 가지고 있는 수입니다. 그러면 27이 이제 3의 몇 거듭제곱인지 나타내고 싶죠. 그러면 한번 바꿔볼까요? 27은 3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4가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4로 나타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3의 세제곱에 괄호가 있고 4가 또 거듭제곱으로 있으면 위에서 뭘 하라고 봤나요? 그렇죠. 이거를 이용해야 되겠죠.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뭘 하라고 했죠? 그쵸. 이걸 이용하려고 배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걸 배웠죠? 3의 3, 4, 12. 그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3의 5승이 3의 5 거듭제곱이 A인 거를 활용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3의 5 거듭제곱이 A인 거를 활용해 주기 위해서 무엇을 쓸까요? 그렇죠? 3의 5제곱이 2. 그리고 남은 2는 어떻게 해줄까요? 네, 따로 곱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왜 곱해주나요? 우리는 곱하기는 더하기로 연결이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죠. 그쵸? 이거 두 개는 곱해서 10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곱하기로 연결된 거는 뭐가 된다고 배웠나요? 더하기 2가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 곱하기 2는 10 그리고 더하기 2가 되어서 12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쵸? 다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12라는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둘의 숫자를 곱해서 나오게 되고요. 5 곱하기 2죠.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로 연결된 거는 어떻게 연결된다 그랬죠? 더하기로 연결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확인이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곱하기로 연결된 거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더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괄호로 이렇게 다시 괄호에 거듭제곱이 되는 건 서로 곱해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꼭 개념을 복습하고 이거는 꼭 외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고등학교도 그대로 연결되는 개념이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개념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었으면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얼마란 걸 알 수가 있나요? 이거는 여기서 3의 5제곱이 A였기 때문에 여기서 3의 5제곱을 A로 써주고요. A의 제곱 그리고 뭐가 남아있나요? 3의 제곱은 9죠. 근데 이렇게 쓰면 될까요? 예쁘게 써줘야죠. 그죠? 숫자를 앞으로 9A 제곱 이렇게 써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9A 제곱이 되겠죠. 네. 25번도 마찬가지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2가 보이죠? 2를 소인수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의 4제곱의 세제곱 그리고 2의 4제곱의 세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의 세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2의 4제곱의 세제곱이 몇 번 곱해진 거죠?
4번. 그래서 2의 4제곱이 3번 곱하기 4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4 또한 우리는 뭐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2의 4제곱에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수만을 나타내 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거 지수만을 나타내 보면 4, 3, 12 더하기 2가 되겠네요. 따라서 A 값은 뭐가 되겠네요? A는 12 더하기 2 더하기 4가 되니까 14가 되겠죠. 그죠? 다음 26번 풀어보시죠. 2의 17제곱 곱하기 5의 20제곱은 n자리수입니다. 이때 n의 값을 구하라. 2와 5는 굉장히 익숙한 수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한소수에서 10을 만드는 수로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10은 십진법을 쓰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자릿수를 만드는 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자마자 와 자릿수? 그러면 2 곱하기 5를 해서 10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파르륵 들 거예요.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17 곱하기 5 곱하기 뭐가 되죠? 5 곱하기 17이죠? 그럼 5 곱하기 17로 지금 분해했으니 우리는 이제 뭐만 남았나요? 5 곱하기 3만 남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3 앞에 좀 넣어주고 이거는 뭐가 될까요? 10 곱하기 17제곱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아주 좋겠네요. 그죠? 그러면 0이 몇 개 붙어요? 0이 17개 붙어 있겠네요. 그죠? 아주 쉽네요. 그러면 125 맞죠? 그러면 125 곱하기 10의 17제곱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0이 17개에 앞에 125까지 붙었으니까 따라서 이것의 답은 몇 자리가 될까요? 그렇죠. 20. 죄송합니다. 네, 20자리수가 되겠습니다. 20자리수. 네. 점이라 이상하게